예, 이메일로 그 이민에 관련해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 하고 지금 못 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메일 하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국 내장이랑 캐나다에서 트림 피니쉬 작업이 비슷한가요? 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요? 기술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하고요. 결국에 한국에서 목조주택 하는 거랑 여기서 목조주택 하는 거랑 자재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작업 강도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강도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자재들이 무거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만큼 장비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 헤비 머시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폴크리프트나 이 줌붐 같은 것들을 많이 써서 좀 강도가 높지만 그만큼 장비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구는 수공구밖에 없는데 전동 공구 구매는 한국에서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현지에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현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볼테이지도 안 맞고요. 한국에서 사와도 못 쓰는 게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고요. 치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수학교를 꼭 가야 폐가 더 높아지는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목수학교를 가시면은 취직이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만. 근데 목수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 결정적인 페이가 차이 나지 않고요. 페이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실력은 당연하고요. 실력과 인디펜던트한 결정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당연히 이제 페이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결정과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처음 가게 되면 시급 얼마부터 받고 반장급 정도로 올라가면 얼마까지 받게 되나요? 처음 시작하실 때 보통 이제 여기 지금 최저임금이 16불 5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6불 50에서 뭐 17불, 18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 한국에서 좀 하다 오셨다 이러면은 20불 정도에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장급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26불에서 28불, 이제 포맨 반장이 제가 근데 정확하게 반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맨급 됐을 때는 30불에서 32불. 포맨이라면 이제 이 팀 크루를 이끄는 리더로서 이제 이 결정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슈퍼바이저나 이 프로젝트 매니저와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춰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포맨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를 조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서,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이후에 이제 아키텍처나 뭐 퍼밋이나 인스펙션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이를 조율을 해주면서 포맨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30불에서 32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업하려면 IH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IH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업을 하려면은 그래도 자신 있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만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이 영어를 또 열심히 배우는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금방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오시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현지의 뭐 상황들은 어차피 와서 배우면 되고요. 인치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목수분들 내장 외장 조금 갈리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기서도 내장은 밀리미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인치가 조금 더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치를 좀 익숙해져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현금을 들고 오시는 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없이 오셨다가는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면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차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자차가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다 차가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처음 타고 다니던 게 그 소나타였는데 2008년형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처음 샀던 거고, 그 전에는 뭐 2006년, 2004년형 그 토요타 코롤라 연비가 미쳤습니다.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 넣었던 것 같아요. 장기 출퇴근을 하는데도. 그런 차를 사는데 제가 알기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만 구입하면은 이제 뭐 지인분들이나, 지인이 없겠죠, 처음 왔으니까. 지인이라기보다는 뭐 주변에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역을 파악하고 이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은 봐두고 오시는 게 좋은 게, 오자마자 이제 그 머무는 곳하고 장기적으로 머물어야 하는 곳하고의 차이가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머무는 곳에 한정되어서 어퍼튜니티를 날리기보다는 오자마자는 임시적으로 머물고 어퍼튜니티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오래 머물 곳을 찾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그런 어퍼튜니티도 좀 더 넓게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 공부, 그리고 현금 보유, 그래야 그 기간 동안을 어쨌든 좀 버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차라든지 여기 오시면은 또 저도 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또 생각보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첫 달에 다시 왔을 때, 2019년에 다시 캐나다로 왔을 때 첫 달에 돈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쓴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정착이 안 돼 있으면은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착이 돼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매번 이게 반복하는 것들이 생기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대량으로 구매해서 얼려놓고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없을 때는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는 동까지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차도 가서 여기서 와서 당연히 알아보셔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뭘 봐야 하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들을 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오래되면은 봐야 되는 것들도 많고, 이제 손봐야 되는 것들도 많고, 피해야 되는 것들도 좀 알아놓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벅찹니다. 다른 것들도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차를 딱 보고 오실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차를 실제로 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차를 구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어떤 가격선이 맞는지, 나한테 맞는 차는 뭔지, 내 필요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필요에 맞춰서 딱 좋은 모델이나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좀 시간을 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 때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지역은 근데 와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시적으로 일단 머무는 곳하고 그 주변에, 만약에 이제 이쪽 토론토나 온타리오 쪽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GTA가 워낙 넓고, 그 밖에 이제 북쪽으로는 뭐 오로라나 뉴마켓,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피커링, 그리고 에이젝스, 그리고 왼쪽 서쪽에는 서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런던을 가서 사시면 런던에서만 사셔야 되는 것 같고요. 키치너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다리, 저는 이제 QEW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QEW는 이제 고속도로 이름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웨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따서 하는 고속도로인 거죠. 그게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고속도로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가 이제 강을 이렇게 온타리오 레이크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나야가라까지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해밀턴, 벌링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TA 서쪽이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보고요. 그 바깥의 서쪽들은 그 사이에 거리가 멉니다. 이게 온타리오가 땅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 그린벨트를 보셔야 돼요. 그린벨트를 보시면은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 주변으로 쫙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완전 바깥이거나 그 그린벨트 안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벗어나는 순간 조금 이제 런던으로 가면 런던에만 살아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 중간에 뭐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 쪽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실 때 여기 그냥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서 여기까지 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린벨트를 캐나다에 오시려면 잘 알아야 돼요. 지역을 알고 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하고, 대충 그러니까 파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현지에 와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해가 훨씬 빨리 됩니다. 뭐 지역 이름을 달달 외우고 올 수는 없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잘 보시고 QEW나 그 메인 고속도로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쭉쭉 뻗어 나가서 뭐 북쪽으로든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다 괜찮은 편인데, 어디를 가든지 고속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40분 걸리고, 그렇잖아요. 이 도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크게 바뀝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저희 나야가라에서 토론토 온데도 1시간이면 옵니다. 저는 이제 그 영앤시퍼드 있는 고속도로까지 옛날에 1시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토론토에서 토론토로 왔다 갔다 할 때도 1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는 지역도 잘 알아야 되고 길도 잘 알아야 되고 고속도로도 잘 알면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을 여러 번 놓쳐가지고 저는 완전 삥삥 돌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그래서 이 캐나다 이민을 오시기 위해서는 그 사실 목수 기술이나 자재 차이나 이런 거는 와서 충분히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영어는 잘하면 당연히 편하겠죠. 근데 와서 공부하는 게 더 빠르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오면은 많이 힘듭니다. 어느 정도 하고 와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수로 오신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거의 다 목수로 오신 분들이니까 목수 관련된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 용어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저희 현장 브리핑 하거나 저희 그 존 아저씨나 마이클 아저씨나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올리는 게, 그런 대화들을 뭐 학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배우는 단어들도 아니고요. SAT 공부한다고 해서 뭐 SAT 잘 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대화를 더 잘 이해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단어도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 언어를 좀 쉐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그리고 사실 뭐 편집을 안 하니까요. 그냥 카메라 들고 있다가 그대로 올립니다. 저는. 만약에 오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영어 공부를 하고 지역을 많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처음 지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캐나다로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오는 건 또 다르니까요. 딱 처음 지도를 봤을 때 해밀턴, 벌링턴 지역이 참 좋아 보인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집값도 괜찮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2019년 코로나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이었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고, 거기 지역은 이제 다리를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딜 가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해밀턴 근처로 가니까 거기 아스팔트 공장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장 부지가 많아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역을 알아도 막상 와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나야가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바랬던 게, 이 그린벨트를 보고 나서 더 이상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뻗을 수가 없겠다, 이 토론토에 밀집된 이 인구가. 그래서 남쪽으로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QEW 선상으로 또 뻗을 만큼 뻗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토론토에서 만약에 그린벨트가 안 풀린다면은 나야가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중간에 다리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얼마나 긴지 80km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인가 어딘가. 근데 나야가라까지는 80km가 좀 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그림즈비나 그 전쪽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겠다 해서 그림즈비 지역도 많이 봤었고요. 그림즈비도 스토니 크릭이랑 그때 저희 왔을 때 굉장히 막 발전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으면은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초이스였었던 것 같은데, 나야가라는 특징이 관광지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그래서 렌탈로 좀 좋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미국이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을 심심하면 갑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저도 가끔 쇼핑하러 가고요. 뭐 심심하면 이제 뭐 박물관 간다든지, 미국 박물관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박물관 간다든지, 뭐 사이언스 센터도 미국으로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야가라만에. 그렇다는 게 있고,
아무튼 다리를 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버크래프트가 옛날에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페리 같은 거, 다리, 그러니까 페리는 그 차를 태우고 가는 배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아가라는 결정적으로 지금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병원,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 들어오고 있고 대학교도 새로운 대학교가 지금 다운타운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괜찮은 초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i, from Niagara Falls. What are you bringing in today? Construction waste. Okay. Thank you. 쓰레기 버리는 날.